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텐데, 만약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실제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볼게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골목식당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매장과 골목을 살린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솔루션의 과정과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방의 전체적인 위생 상황이나 냉장고, 식재료 보관, 음식, 식재료의 위생 상태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이 사장님이 장사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너의 마음가짐이나 장사 마인드를 점검을 해요. 이 두 개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메뉴를 전문화하고 간소화합니다. 전문화하고 간소화된 메뉴로 시식단에게 평가를 받고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몇 주 동안 방송을 통해 백종원 대표와 함께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이 과정이 골목식당 솔루션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이 프로세스를 통하면서 기본적으로 음식 실력이 있었고 장사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됐던 매장들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 더욱더 부각돼서 거의 전설적인 맛집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주도로 이사 가신 포방터 돈가스집이 있고 SM 헤드셰프 출신의 둔촌동 초밥집, 그리고 40년 경력의 냉면집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느 정도 기본이 안 돼 있고 좀 철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분들은 솔루션을 통해서 그래도 인근에서 꽤 유명한 맛집으로 거듭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포방터 홍탁집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과정 자체가 전문적이어서 시청자 입장이나 솔루션을 직접 받는 매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방송사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적으로 음식 장사하는 사람과 음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식재료 관리법, 요리하는 방법, 요리를 어떻게 포장하고 전문화할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장사할 마인드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잘 버무려서 전문성을 가진 메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어필해서 사장님이 친절한 서비스로 판매를 하는 구조예요. 제 와이프도 가끔 골목식당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장사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해냐고 물어보지만 실제로 장사 마인드가 없으시고 기본도 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지에서 기본을 다듬는다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요. 기본을 갖추고 계신 분들조차도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0년, 30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데 문 닫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한창 잘 나갔던 프랜차이즈들도 지금은 없어진 경우도 많고, 제가 대학교 때 줄 서서 먹었던 맛집들도 문 닫은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솔루션이 이미 완비된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이 이제 유행처럼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책에서도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보통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아주 간신히 깻잎 한 장으로 턱걸이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88년 생용띠들을 중심으로 둔 이제 세대들이라고 해요. 골목식당 얘기를 하면서 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아주 꽤 많은 수의 외식업체들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도 30%에 육박하는 인구수가 되며 역사상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풍족하게 자라왔으며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사는 소비, 노동, 생산을 좌지우지하는 세대라고 해요. 이런 세대들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임대료가 치솟고 인건비가 치솟고 사람들의 지갑이 막 쭈그러드는데 아버지 세대의 성공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맛있으니까 밥 먹으러 갔고, 상권이 좋고 뷰가 좋으니까 카페를 갔고, 안주가 맛있으니까 술을 마시러 가고, 퇴근 후에 직장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갔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아끼겠다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으로 때우는데 힙하다는 5만원짜리 망고 빙수를 먹으러
호텔을 가요. 돈이 없다면서 해외여행을 1년에 몇 차례씩 가요. 즉석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예전 같으면 신당동 떡볶이촌에 가서 마봉님 할머니 집을 갔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비교해서 맛, 가격, 비주얼 그리고 후기까지 보고 떡볶이를 먹거나 아니면 배달시켜 먹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안주가 맛있는 집을 찾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술을 먹거나 집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자, 골목 식당의 그 둔촌동 초밥 셰프님의 실력은 솔루션 전이나 후나 같을 거예요. 호방토 돈가스집 사장님도 전이나 후나 아마 실력은 똑같을 거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를 잡고 새로운 고객들을 잡는 건 음식의 실력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느냐, 얼마나 메뉴를 전문화하고 얼마나 간소화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밀레니얼 세대, 어차피 저도 포함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인테리어 막 멋지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인스타 마케팅 하고 유튜브 먹방 BJ들 불러서 막 영상 찍고 이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요즘은 일회성 이슈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뭔가 남들과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다 싶은 걸 먼저 가서 하고 어느 정도 이게 힙하다고 하면 즐기고 먹고 재밌게 놀다가 유행을 타고 이게 대중화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유행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가로수길이 그랬고 경리단길이 그랬고 삼청동이 그랬고 아마 익선동도 그렇게 될 거예요. 홍보라고는 1도 안 하는 30년 40년 된 노포집에 가서 술을 먹고 거기서 영상을 찍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공유해요. 5만원 팥빙수처럼 나에게 가치를 준다고 판단됐을 때만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나이는 젊고 어리지만 존중받고 싶고 효율적이고 싶어하고 매사에 공정한 거를 기대를 하는 세대예요. 옆 테이블이 나보다 5분 늦게 왔는데 얘네가 먼저 메뉴가 나가. 그럼 그걸 못 참아요. 이 사람에게 음료수를 서비스를 줬으면 나한테 똑같이 음료수를 서비스를 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면 나한테도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야, 세상이 원래 그래. 어떻게 다 똑같이 하냐.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라고 얘기를 하면 왜? 라고 반응을 하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예요. 요즘 애들 진짜 까탈스럽고 맞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과 서비스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골목 식당의 솔루션이 기본으로 잡히고 거기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수라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 팔면서 커피 만들어 팔면서 술 받아다가 팔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맛있고 남들보다 푸짐하고 싸다기보다는 다르게 판매를 하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이나 글이나 가끔 강연 같은 걸 할 때 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음식과 내 상품 외에 그거 말고 내가 얘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 애들은 까탈스럽기 때문에 주위의 아들, 딸, 아들 친구, 딸 친구, 조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음식점은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상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상권의 의미가 점점 흩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고 얼마나 내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내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가 얘네들이 돈을 소비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혹은 운영할 계획에 있는 매장이나 브랜드가 아직도 너무 상권, 아이템, 메뉴에 집중해서 노력을 거기에다만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과 다른 걸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남들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다른 매장들이 하지 않는 방식, 다른 브랜드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 다 망하는 시기에 골목 식당의 솔루션이 먹히지 않는 이 시기에 대박집으로 우뚝 살아남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